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다음 주면 이제 한 달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현 차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전병률 교수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째를 맞이하는데요. 현재까지 환자가 30명이 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오늘이 이제 2월 14일이니까요.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환자 발생이 크루즈선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도 생기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총 28명인데요. 이들 환자가 전부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과의 접촉자들로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발생 양상도 상당히 산발적이면서 또 질병 치료 과정도 경미한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증상이 양호한 상태로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들이 28명이지만 현재 그 25%에 해당되는 7명이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발생 양상도 상당히 좀 이렇게 완만하고 또 정체된 그런 양상을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역 활동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만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난 12일에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세 번째 환자하고 17번째 환자가 잇따라 퇴원을 하기도 했죠. 이 17번째 환자가 퇴원하면서 했던 그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독감을 앓은 것 같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 초기에 잘 대응해서 잘 치료받으면 낫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하고 나서 무조건 너무 두려워만 할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부에서도 지나치는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 또 확산되는 속도, 사망자의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놀라고 또 초기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졌던 건 사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28명의 환자 중 퇴원한 환자 7명, 다들 경미한 증상으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폐렴 양상도 보이는 환자들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 비추었을 때 이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격리가 되고 또 지정된 국가격리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즉각적인 그런 치료와 또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서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7일 만에 퇴원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제일 늦게 퇴원한 분이 17일인가 만에 퇴원한 환자인데요. 전체적으로 회복 기간도 상당히 짧고 그런 상태를 비춰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그런 질병의 진행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환자 발생 양상이 조금은 좀 정체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매일 한 5,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입국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검역 과정에서 걸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또 확진 환자로 판정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분들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또 환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질병 관리가 다 끝났다. 이렇게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질병이 우리 주위에서 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그 긴장을 놓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치료제가 나온다면 시민분들 걱정이 좀 덜해질 텐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좀 그 2009년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그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로 타미프루라는 약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예방접종 또 약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려도 이거 치료가 된다, 또 예방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었는데, 예. 이 약은 물론 이제 신종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제도 없지만 또 이 개발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RNA 바이러스고 예. 또 변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효약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근데 세계보건기구와 또 각국의 많은 연구기관, 제약회사들이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그 도전을 갖고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 예.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질병이 토착 질병으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지 아니면 사스와 같이 또 없어지는 질병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러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또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약제가 개발이 된다면은 예. 아마도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그 공헌 또 이 연구사적으로도 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메르스 얘기도 하셨는데, 그 메르스의 경우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약 2달 정도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들께서 아직도 우려가 적지 않으신데, 언제쯤 이게 코로나19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2002년, 3년도에 사스는 우리 한국에서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스 종료 선언을 했어요. 예. 한 5개월 걸렸죠. 예. 또 2009년도에 신종플루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5월 1일 날 첫 환자가 나오고 2009년도 그리고 이제 2010년도 7월 달이 돼서야 이제 이 신종플루 종식을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예. 한 14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메르스의 경우에도 2015년도 5월 20일 날 첫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그 완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2015년 12월 24일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어요. 네. 7개월, 218일 걸렸습니다. 이런 과거의 이 질병의 발생과 그 종식되는 과정의 기간을 봤을 때 이 신종 코로나19의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워낙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지 우리나라도 같이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아무리 빨라도 7월 정도나 돼야지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시민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가 신종 질병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질병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기침 예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가급적 이 방문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과의 접촉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인근 보건기관이나 1339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셔서 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조치를 한다면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